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그리고 모처럼 물 빠져갖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었고 바람 빠져갖고 비실비실 대고 있는 윈즈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네, 반갑습니다. 윈즈코리아의 예. 박시영입니다. 아무 데서도 안 불러줘요. 여론조사 이제 끝났으니까. 선생을?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예. 여론조사를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론조사 근거로 갖고 정치를 읽는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일찍이 그거를 총선 앞두고 내가 1년 전서부터 그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 홍도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무시하는 것만 그냥. 그럼요. 그래갖고 품격시대, 그 다음 정치쇼. 거기도 동물농장 끝났어요, 그러면? 아, 끝났죠. 근데 이제 그게 똑같구만, 뭐, 자기도. 아니지. 그거 이제 방송국에서 한 거고, 네. 매주 한 번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예.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털어줘도 돼. 그래야지 흐름을 보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엄격결에 여론조사 사장들은 내가 다니면서 이게 강조를 하니까 다 나한테 줄을 서 있어. 예.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자기들을 높이 평가해 주니까. 네. 그럼 있어 없어 왜 말이. 아니, 정봉주 의원님을 다 좋아하죠. 예. 왜냐하면 그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아, 실제로 여론조사는 중요해요. 흐름이거든, 흐름. 네. 민심의 기저를 잘 알아야. 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거기서 이제 박시영 부대표가 또 먹어주는 게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그냥 얘기하는데 이걸 정치하고 버무려야 되거든요. 예, 예. 정치적 변수, 정치적 내용. 근데 요즘들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네. 그 눈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예, 예. 여론조사의 통계 결과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치하고 같이 버무리는 거. 예. 그리고 그 누구야? 그 곰. 네, 윤희용. 윤희용. 예. 그 개 어디 다른 데 갖고 막 구랄 풀더라 이제. 오늘 봤더니 여론조사 하려고 막 정치 얘기를 지가 하고 있는 거야. YTN인가 어디서 저 언제부터 저렇게 얘기해. 그 우리한테 훈련을 조금 더 바꿔야 되는데 아직 덜 훈련된 상태에서 덜 여문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 잠시 전할 말씀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이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서부터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SBS 라디오는 라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SBS 고릴라 앱을 깔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방송. 자, 그리고 풍성교 현재 수도권, 부산, 광주 세 군데 지부가 있는데요. 조만간에 제주도 사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 지부를 오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주 지부는 아마 다음 주쯤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탈모의 고민, 고통에서 헤매시는 분들 다음 카페 풍성교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정치가 풀려가는 것 같아 한잔, 기분 좋아 한잔, 미래에 희망이 생겨서 한잔. 아무리 그래도 과음은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결혼. 아직도 인생에 딱 한 번이라면서 쓸데없이 사치스러운 결혼을 준비하시나요? 결혼식, 거품을 걷어버리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아름답고 우아한 추억과 품격은 유지하면서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최고급 수준의 결혼에 반값 결혼식.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이 최고 수준입니다. 세련된 청담동의 실속만점 결혼식. 새 인생을 폼나게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84% 역대 최고의 고공행진하다가 이번 주 지난 주말 겪으면서 78% 정도로 살짝 주저앉았죠. 네, 동일 기관 조사는 아니지만 예. 리얼미터에서 78.1%가 조사됐죠. 근데 81.6, 84.1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78.1로 취임 이후 첫 하락을 했다. 예. 이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어쨌든 갤럽의 84%는 역대 대통령 수치 중에서 최고 수치를 예. 기록했고요. 83을 돌파했던 거죠. 그렇죠. 예. 문민정부 때 YS가 93년 예. 93년 6월과 9월 달에 6월 달에 하나회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83%를 예. 기록했고 YS는 3분기까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예. 그 70%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취임 첫해 3분기까지. 예, 3분기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조사에 78%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100일 동안 예. 지지도가 어떻게 유지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8월 20까지죠. 그렇죠. 8월 2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일 동안이. 근데 이제 어쨌든 YS는 3분기까지 예.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던 거죠. 그 위에 그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네. 70%를 3분기까지 유지했던 대통령은 예. 없었는데 그 YS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최하였잖아요. 그렇죠. 예. IMF 때문에. IMF도 있었고 그 전에 또 그 김현철 예. 이런 어떤 문제들도 국정농단. 터졌고요. 예. 소통용 사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군 내부의 사드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가 그 업데이트한 네. 사드 문제와 사드 문제의 핵심에는 군 내부의 사조직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하고 가고 있죠. 청와대에서도 대충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지금 압박하는 분위기고. 뭐 알짜회 뭐 이런 게 알짜회, 나왔죠. 독사회. 예. 예. 그 이제 일단 뭐 전문가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만 본다면 왜 대통령 지지도가 약간 하락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될 건가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락 원인은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죠. 리얼미터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두 가지를 뽑았지 않습니까? 사드 보고 누락 파문 그리고 인사청문회 예. 관련해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약간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액면적으로 보면은 뭐 그 주장이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면에 보면 지난번 말씀 한번 올렸듯이 대통령 PI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 한 열흘 동안 대통령이 좀 실종됐죠. 뉴스에 잘 안 보였습니다. PI가 뭐예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 PI인데
이 대통령의 이제 하나의 이제 정체성에 기초한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 이미지죠. 대통령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미지인데 PI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잘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끌고 왔거든요. 그렇죠. 이 지지도는. 업무지시 1호에서부터 뭐 7호, 8호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통하는 모습, 겸손하고 소탈한 행보들 이런 걸 보여준 건데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잘 안 보였어요, 사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문제가 이제 5개항 때문에 좀 부딪혔잖아요. 네, 또. 부딪혔고 언론에서는 이제 집요하게 의혹 제기들이 신상털기가 들어가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고 대통령의 감성적인 일정이나 메시지들이 잘 안 보였죠. 그리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군 자체가 항명이었고 국기문란 이 비판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양비론 네. 이런 부분들이 일부 먹혔습니다 사실. 저는 보수 그렇게 언론의 그 양비론이 네. 먹혔죠. 야당의 예. 아마추어 정권, 그렇죠. 아마추어 안보. 이게 좀 왜냐하면 먹혔죠.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뭐였냐면 지난번 설명했지만 대선 때는 오히려 능수능란함보다는 약간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능수능란함이 잘 안 보였어요.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 시절에. 그리고 추진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좀 예. 이렇게 뭔가 과감한 개혁 이런 걸 못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좀 감성적이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 이미지 완전히 바꿨거든요. 과감성이 보여줬고 추진력이 느껴졌고 요리할 줄 알더라. 국정을 능수능란함이 보였고 네. 감성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많이 그 표출이 됐는데 네. 이번 이제 그 사드 문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갔고 대외 메시지가 그러면서 일련의 행동들이 다소 이제 감정적 대응이 표출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로했다 막 이런 표현. 경로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전통적 원래 이쪽 진영 진보 진영들한테는 충분히 설명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중도나 보수층들이 볼 때는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 네. 특히 이제 그 한미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려 이런 것도 제기가 됐고 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어떤 스탠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조금 벗어나는 결이 아니냐. 네. 그래서 자주파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득세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보수층의 비판들이 쏟아졌죠. 이제 그러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 풀어갔던 초기의 모습보다는 조금 그렇게 비춰지지 못했던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면서 제가 볼 때는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그 비판적 그 야당의 주장, 네, 그다음 보수 언론의 주장 이런 것과 그냥 그것이 단순히 그대로 있었으면 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청문회 전국하고 버무러진 그렇죠. 것도 그런 그 것도 영향이 있죠. 크잖아요. 예, 청문회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대 원칙에 대한 예. 관련된 게 있고 또 이제 그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한 인물들인데 정말 그냥 뭐 이번에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소명이 되잖아요. 소명이 다 됐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대단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네.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예, 그런 게 지지도 영향을 근데 미치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5대 원칙에 대해서 2번씩이나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막상 후보자들을 내세우니까 5대 원칙 중에 완전 그 벗어난 사람이 하나 없고 또 두세 개씩 다 걸려요. 네. 그럴 때 이제 여당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원칙은 지키되 이게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기준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든지 혹은 그 법적으로 좀 하자가 없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5대 원칙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좀 정당끼리 좀 머리를 맞대갖고 좀 완화시키자. 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5대 원칙을 또 강조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후퇴하면서라도 청문회 전국에 이렇게 늪과 수렁에 빠진 듯한 이런 상황을 좀 탈피하는 정치적 기술을 보이는 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초반에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하시니까 예.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 없었죠.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봉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면 야당의 당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이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예. 그런 거 이끌어내야 할 텐데 정치력으로 예. 당장 지금 줄줄이 청문회 대상들이 그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문제가 이제 네. 공정 그 강요 내각이 17명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등등 하고 그래갖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게 한 그 같은 급씩 예. 24명쯤 되는데 지금 임명한 게 7명 네. 정도예요. 예. 그럼 앞으로 3분의 1도 안 했거든요. 지금 임명 자체가 장관이 안 된 게 안 된, 11명이 안 네. 돼 있고 네. 중소기업 벤처 뭐 장관 이거는 이제 직제 개편이 통과돼야 하니까 그렇죠. 정부 조직 법이 개편, 바뀌어야 되니까. 법이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헌법재판관이 있죠. 그 다음에 네. 그 대법원장도 남아있죠. 감사원장 있죠. 이런 등등 하게 되면 이제 24개인데 그중 7개 되고 그럼 자그마치 몇 개가 안 돼 있냐면 17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만약 계속 가면은 그리고 그중에 일부 한 두세 명씩 낙마하게 되면 지지율이 10% 15% 쑥쑥 나가는 거거든. 네. 그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하기 좀 곤란하면 여당이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거든. 이것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야당하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좀 나름 합리적인 그 의원들도 뭐라 그러냐면 비공개로 이 원칙을 좀 털자고 얘기를 해줘라 차라리 그럼. 원칙대로 지키되 네.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정치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딱 막고 있어갖고 네. 어느 정당도 얘기하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그 국회에서 그 얘기까지 나왔죠. 여야 간에 기준을 마련하자까지는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걸 여당에. 해줘야 되는 이게 누군가가. 그게 이제 속도를 좀 붙여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예. 여야 간에 특히 이제 국회에서 마련을 해야죠. 근데 국정기획자문회의 거기서는 기준 마련하기가 좀 곤란한 게 그건 어쨌든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 수행할 수 있는 그 단위에 대한 고민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행정부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입법부라고 하고 있는 정당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야 되냐면 야당의 원내대표나 야당의 당대표가 풀어줘야 돼 이거를. 여당에. 그렇죠. 여당의 몫이죠. 거기서 예. 총대를 메고 욕을 누가 먹어야 되냐면 지금은 잘하면 대통령한테 박수 치지만 못해도 대통령이 욕을 먹는 형국이거든. 어찌 보면 정치가 실종이 됐어. 그 야당 추미애 대표가 자기한테 무슨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거 같고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걸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원내대표가 이런 걸 풀어줘야지 왜 웃지도 않네 이 인간이.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잖아. 예. 오원식 대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요새? 지금 아니, 기대감이 이 어떤데? 얘기를 했어. 예.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말고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오원식 원내대표가 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몇 가지가 맞물려 있죠.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놨죠. 과거에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 원칙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는 오래 안 걸릴 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선례들 그러면- 논문은 어디까지 허용할 거고 예. 위장전이면 어떤 성격까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 추경의 문제, 예.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사실은 원내대표가 숙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문회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준은 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빨리 마련할 필요가 그래서 있어. 내 생각에는 나는 이게 진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정치적 그 상상력과 탄력성, 그 다음에, 이 진정성, 이걸 잘 어머니 비빔밥 좋아하시니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해 이거 전국 탈영막하기에. 자유한국당 3명, 네. 바른정당 2명, 그 다음에 그 국민의당 2명, 7명. 네. 장관 추천하라는 거예요. 주자고 한 2명씩. 그 통과될 사람 하나도 없거든? 네. 아무도 통과 못해요. 그럼 그때 이거 봐.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이렇게 안 되잖아. 네. 그럼 이거 안 돼. 그리고 요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그럼 각 당에다가 1명 내지 2명 정도 그 장관 줄 각오하고 이렇게 하고 풀게 되면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묘안이거든 이게. 자유한국당에 통과할 사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그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5대 원칙에 대한 원칙적으로 예. 배제되는 사람만을 뽑으려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못 사람이 뽑아요. 없지. 여기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밖에 안 돼. 의원님은 선거법 풀리면. 풀리면. 예. 예. 나는 그 뭐죠 위장 전입이 3건이 있거든. 네. 그건 파팜이야. 파도 미담이야. 위장 전입도.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뭐 저기 장관직으로 갈 때 이야기하시죠. 아니 이제 안 가니까 난 안 가는데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2명 줘요. 누가 통과할까? 자유한국당에 통과될 수 있는 사람. 장관 네. 후보를 자석을 딱 찍어갖고 2 줘. 바른정당 2 줘. 국민의당 하나 내지 2 줘.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죠? 개인 줬다가 통과되면 어떡하지? 없죠. 절대 없어요, 절대. 예.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어요. 그럼 그때, 야, 이거 봐라. 정치인들이 정말 불법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상황이 이마저마하니, 이때 풀자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하나도 추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너네가 우리가 요 2 좌석을 비워놓을 테니 너네가 당내에서 검증해서 추천해 주세요. 앞으로 100년 동안 추천 못합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자는 거야 정치를. 네, 정치력을 정치력을 기가 발휘해서. 막히지 않아요? 네. 아니 뭐 각 정당에 예.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장관직을 추천해라. 우리가 후보를 못 구하니 네. 국회의원 중에서 조건이 국회의원이야. 네. 당신 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1명 내지 2명을 추천해 주시오. 그럼 검증합시다. 야, 그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뛰는 거야. 그때 이러저러한 기준이 아니고 5대 원칙은 놔두자. 다만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이른바 이제 시행령 정도를 만들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뭐 이 얘기 하려고 부르신 아니, 거죠? 그건 아니죠. 아이디어가 딱 있어. 아니, 그건 준비되어 아니지.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 그리고 그래요? 사드도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사드 6기 배치하자는 거야. 네. 그래갖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갖고 북한에서 그 내륙 지방을 피해서 동해안 쪽으로 쏘라는 거예요. 네. 그 장약 이게 팍 터지는 거 말고 그냥 미사일만 쏘대는 거야. 그래서 잡을 수 있나 한번 예, 해보자. 사드 쏴보자는 거예요. 그 잡으면 사드 배치하고 못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어느 역사상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실제로 북한하고 협의해서 북한한테 자 니네 그 쏘는 비용 네. 거기다 곱하기 되니까. 2를 줘야 돼. 수익이 좀 있어야 되니까 북한 애들도. 아니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긴 한데 어이가 없네. 아니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해보. 미국 애들도 벙찌는 거야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깜짝 놀랄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도는 미리 잡아줘. 근데 요 안에서 요 레인지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쏴야 되는 거야. 하나도 못 맞춰요. 맞힐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은 말을 안 해. 아니 그래서 그 사드는 이게 별건으로 하더라도 장관은 진짜 마음 탁 열고 어차피 협치한다 그랬잖아요. 국민의당한테도 주고 자유한국당에도 주고 네. 바른정당에도 하나씩 줘서 한 명씩 추천해줘라. 네. 그걸 검증해보자. 네. 안 나오거든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청와대 대통령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악재들이 좀 있어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김기정 그 안보실 청와대 2차장 아니 국정원 2차장. 국정원 2차장. 국정원인가요? 네. 네. 아니죠. 청와대 안보실 안보실 2차장. 예, 뭐 개인 문제, 성추문이나 그런 등등. 옛날 대학 시절에 대학 네. 교수 시절에 문제로 그 여성단체 막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라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청와대 내부 검증 시스템을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들이 굉장히 격화될 그럼요. 소지가 크고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 추경이 사실 11조가 지금 달려 있는데 추경 자체가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공약이 예. 이 부분을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들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 12,00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야당에서 일부는 청문회와 연계하려는 흐름도 있고요. 청문회를 악재예요. 예.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7일날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인데 예. 이걸 9일날로 연기하자 국민의당이 8일날 요청하고 9일날로 하자 이 속셈에는 강경화 등등등등 김희수 이 김동연 7일날 예. 김동연, 김희수, 강경화 예, 세 청문회가 명.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 내지 2명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패키지로 예. 하겠다는 속셈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문제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청문회 문제가 있고 아까 또 장관이 아직도 임명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예. 많기 때문에 6월 내내 상당히 그 인사 문제 그다음에 추경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곤란한 게 장관 내정자가 별로 없을 때 현역 의원들 4명을 탕평 인사라고 하면서 4명을 딱 발표하면서 지금 무슨 이미지들이 있냐면 약간 인식의 착시 현상인데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놓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 놓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의원들이 제일 많이 검증이 된 사람들이거든? 그 의원들 안 놓고 다른 데서 사람들 또 충원하고 그러게 되면 진짜 검증 안 된 사람들 뭐가 터질지 몰라. 근데 이제 의원들 놓기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예. 교수들이 되게 학계나 이런 분들이 되게 자기 관리가 의원들보다는 좀 철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입각 가능성이 추가 입각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또 야당이 더 비판할 수 있어요. 이미 4명 의원들 발표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세게 쳤잖아요. 이게 뭐 탕평이고 이게 무슨 협치냐. 그냥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의 한 명 정도의 러브콜을 하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던 거지. 예, 그거 하지 말자며요. 야당에서는. 아니죠. 왜냐면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라. 특정 인물을 찍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러잖아. 인물 찍지 말고 정당에다 추천하자고 하자. 그거를 그쪽 청와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최영학 변호사가 예. 이거 들으라고 연락 좀 해줘요. 근데 진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 입각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친문 비문 가릴 거 없이 나름대로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반면에 탕평을 다 했어요. 걔네들은 안 그랬잖아요. 네. 자기 쪽의 인사들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 그 학계나 이런 사람들도 함량 미달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 자기들 친소 관계를 따지고. 따졌죠. 예.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막 임명하고. 당파적 관계를 따지고. 예, 해수부 장관도 이상한 예. 뭐 능력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분.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강화돼서 훨씬 인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5가지 원칙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원칙, 이렇게 도덕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막상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택도 없는, 그냥 위장전입 없는 이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정미 의원은. 그럼 우리 다른 방송 갖고 양심 고백, 고해성사하는데 다 걸려요, 다. 아니 근데 그냥 위장전입이라는 말 하나로 사실은 뭉뚱그려서 표현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의도나 그러니까 내용을 그런-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런 걸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을 만들자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위장전입하면 그냥 다 글쎄 위장전입이야.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착시 현상이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장관들은 그게 아닌데 지금 시민들은 총리 때 앞에서 이제 표결을 했으니까. 예, 표결을 하니까 이번에도 장관 청문보고서 예를 들면 채택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장관이 낙마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장관은 그렇게 해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 임명권자 그냥 시키면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 이 예. 정도 하자라고 한다면, 과거에 너희들 하자에 비하면, 그렇죠. 이 정도면 이건 그냥 당신들이 그 C-였으면 이거는 A-쯤이다. 이러고 밀고 갈 수 있지만, 예. 이제 정치의 동력이 부딪힐까봐.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럴까봐 그러는 거죠. 네. 그거는. 그 김희수 헌재 소장만 지금 7일날, 예. 7, 8일날 그분은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요. 총리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나머지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5.18 때 문제가 돼갖고, 네. 판결한 거 문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결국 무죄가 됐던 거죠. 재심. 예, 재심에서 네, 무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문제를 삼아갖고, 김희수 헌재 소장 그 내정자가 전두환한테 표창 받고, 네. 이게 자격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은 전두환한테 표창받으면 박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두환한테 표창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군인들한테 다 나눠주는 국난 극복 기장 받았다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표창이 아니고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왜 나눠주는 거? 네,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 네, 그거 받았어요? 그럼 껌딱지 같은 거 하나 제대할 때? 붙이는 건데. 제대할 때 받았어요? 그 군인들 장교복에 보면은 이렇게 그 조그마한 사각형 해가지고 무슨 각각 색색 무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기본 기장이야, 거기에. 아, 그거 받았다고 지금 뭐라는 거야? 네, 그걸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본인은. 다 나눠주는 거고 그냥 하나 주순 건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시비 걸 게 없으면. 그러면 김희수 헌법재판관 될 때는 왜 시켰는데. 마찬가지.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올파 관련해서 군판사 시절에 그때 계엄 시절에 재판을 하면서 그런 거가 마음에 계속 걸린다. 그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뭐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진짜로 별 거지 같은 거 가지고 다. 아니 근데 애들은 나는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5.18 그 님을 위한 행진곡 지시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성, 그 정신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때 당시에 계엄사 내에서 조금 이제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과 반대되는 판결을 설사 했으면 그럼 자기는 박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참 잘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 보수단체요? 그럼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은 저기 얘기하죠. 통진당 뭐 아니 이것도 얘기해. 5.18도 얘기해. 근데 이제 5.18 단체에서 문제 없다. 그 정도면 문제 없다 그랬잖아. 5.18 충분한 단체에서 자격이 된다. 이런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김인수 헌재소장 같은 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강경화 내정자인데 이제 그분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김상조 내정자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하냐가 중요하고 특히 또 이게 반기문 하고 가까운 인사이기도 하고 또 여성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능력은 검증된 분이고 여러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또 한일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또 잘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게 이제 뭐냐면 그분들도 선출직 공직자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을 때 빨리 답변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답변을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게 아니었거든? 그냥 거짓말 프레임에 딱 쌓여.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의도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걸 좀 이 정부 부처에서 내정되면 개인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점검해가고 답변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렇죠. 윈지 코리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그런 게. 이제 뭐 대통령 얘기 조금 해볼까요? 대통령의 이제 지지도를 올려야 할 텐데 아니면 적어도 70%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너무 고공행진하지 말고 70% 초반이나 60% 후반대쯤으로 쭉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 아니 60% 후반대로 가면 숫자가 앞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70%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청취자분들이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일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 이 느낌을 줘야 돼요. 내 생각이 대통령 생각, 대통령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서민의 고충을 잘 알 것 같다. 내 어려움을 잘 알 것 같다. 이런 이미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체감 요소고, 그 다음 이제 신뢰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감. 그건 뭐냐면 사심없이 일한다. 특정 사람들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인사들을 정확히 하고, 이 사람은 공정하게, 사심없이 일한다.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님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감은 넘치는 사람 하나 있지. 나 왜 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중에 한 6개월까지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의 적절성을 따집니다. 국정운영 방향의 적절성, 주요 정책의 방향의 적절성. 저거 바른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다음 미래에 대한 남다른 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PI 요소들이
이게 대중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수치가 높으면 예. 국정 지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100일간의 이 플랜을 정확히 짜야 한다. 그게 꼭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 이미지 관리에 대한 정무적인 그 플랜이 명확히 짜 있어야 한다. 의제 관리, 예.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할 건지, PI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그것을 만족도를 높일 건지. 그런 요소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게 대통령 지지도로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곧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 관리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계속 있었던 여론조사 전문팀이 그 없는 건 아니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강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비서관이 아예 딱 있었는데. 여론조사 전문 비서관이 밑에 있었던 예. 거죠? 예, 저희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이라고 그랬어. 그 직위가 높았네, 그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비서관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특정 수석실로 가면, 특정 수석실 외에 여러 정책 수석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론조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로지 대통령만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실로 해서, 별도의 비서관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뭐 주재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지도가 물론 지지도로 대표돼서 표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민심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확 올라가고 꺾이고 이러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고 사안별로 올라가고 내림은 있습니다만 근간들, 기저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아무튼 첫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팍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꽤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최근에 몇 가지 악재들이 6, 7월에 조금씩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문회 전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청문회 예. 전국이 실제 위험하고. 예, 아까도 얘기했죠.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초반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의 어려움이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 이런 인사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원칙을 만약에 얘기하지 않았으면 예. 지금 청문회 전국이 상당히 순탄해요. 예, 예. 너네들하고 행보하고 비교해봐라. 딱 이 얘기만 하면 되거든. 야, 그때 누구누구하고 통과된 누구누구하고 딱 객관적으로 비교해봐. 통과야,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촛불의 민심을 받은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국이 지금 좀 위험하긴 해요. 그렇죠. 청문회 전국도 그렇고 아까 추경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 청문회 전국 잘 타야지 추경이 예, 넘어간다니까. 그렇죠. 추경이 보시면 어느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표 공약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야당이 통과시켜줘요. 예. 4대강도 그랬지 그렇죠. 결국은 않습니까? 해줬지. 사실 4대강 걸고 당선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 통과시켜줄 수밖에 4대강 없었거든요.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아니야. 나를 제물로 삼아갖고 제물로 맞추고 아니 통과시켜줬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일자리 공약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17만 개를 약속하고 전체 81만 개를 약속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거 바로 까잖아, 조명. 12,000명 공공부문 공무원들 나머지는 이제 11만 명인데 공공 분야 예. 뭐 이런 일자리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데 이거를 대표 공약을 추경해서 돈도 세수 초과분을 중심으로 세계 잉여분 뭐 이런 걸 중심으로 11조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이제 발목 잡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분통 터질 만한 일이고 네.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는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관례였거든요.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막 이런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 뭐 줄푸세 할 때도 사실은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추경들을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추경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조선업 이거 관련해서 돈을 좀 많이 썼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일자리 추경으로 방점을 찍힌 건 처음입니다. 추경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정도면 통과를 시켜주는 게 관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이 어쨌든 지금까지 보인 자세는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신 분들, 바로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탈모 환자들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외모가 복지라는 청와대 꽃미남 비서진들처럼 나도 머리털도 다시 나고 외모도 가꿔보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지는 꿈. 풍성교에서 이뤄봅시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믿어보자. 나도 머리털 날 수 있다. 책으로 만나는 정봉주의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도 지켜야죠. 봉도사의 몸짱 프로젝트 제1탄 골방 몸짱, 제2탄 나만 따라해.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 몸짱 프로젝트 골방 몸짱, 그리고 나만 따라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이 꿈꾸었고 당신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 가입 안내 1688-0523. 그래서 저는 여소야대 정국이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면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 진짜 지금 여당이 난 야속해. 여당도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이번에 이제 그 이낙연 예, 총리 인준할 때. 인준할 때 보셨지만 그리고 청와대도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추미애, 네. 우원식 당대표 원내대표가 네. 협치를 위해서 각 당에 내각 자리 하나씩 제안합시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청와대하고 물밑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당에서 제안해서 청와대가 받는 형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정치가 매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문회 정국을 좀 타고 넘어가고 야당은 선물 줬으니 당신들 추경 받아줘라. 이게 정치 아니에요. 네. 그 지금 보면 우원식 대표가 오늘인가요? 그 저기 만났죠. 저기 자유한국당의 그 누구죠? 정우택. 정우택 원내대표 네.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일단 무게중심을 정부 쪽이 아니라 예. 여야 간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좋아요. 복원하자. 저는 뭐 그거 잘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자세로 계속 만나야 하고 특히 이제 또 국민의당 보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예. 무척 정치적으로 좋은 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감각이 김상조 있죠. 문제 예. 있다. 그러나 통과시키겠다. 강경화도 오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막 욕을 해요. 네. 근데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뭐라 그러면서 야 그거 박지원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박수 치는 사람들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다 이래요? 그거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제껴놓는 사람들이 예. 지난 4.13 총선 때 다 국민의당 찍었던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이 사람들 다 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통 크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언젠가 국민의당이 잘하면 또 그쪽 가고 박수를 칠 수 그럼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 걸. 저는 박지원 씨가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예전 국민의당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여기서 발목 잡으면 정말로 이제 버림받는 거고 완전히. 그러면 호남에서 5%인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들이 6월달, 7월달 다 당대표 선거가 놓여 있어요. 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바른정당, 그렇구나. 국민의당. 거기 다 네. 새로 뽑아야 되는구나. 다 뽑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명성, 경쟁에 빠질 어떤 우려가 늘 네, 있어요. 네, 네. 그 속에서 진짜 말씀 아까 박지원 전 대표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중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재선들이 정풍운동을 전개하잖아요. 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예. 따라서 약간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지금 4개 정당 아니에요? 5개 네. 정당인가? 5개 정당이 정의당까지. 그래서 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 그 협의체를 만들자 그러면 돼요. 그럼 5개 정당 되잖아요. 그럼 원내대표 협의체 회장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을 시켜. 이게 북불복이에요. 그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정당들이 협치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 안을 갖고 청와대 제안을 하자. 1등 해갖고 정의당이 1등 할 수 있어요. 협의체 대표. 네. 이렇게 해갖고 좀 이제는 정당이 그게 또 사실 누구한테 제일 좋냐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당에서 줘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어쨌든 예. 지지도를 계속 관리하려면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서는 일정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시고 예. 그 적폐 현장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월 달로 예정돼 있는 아직 일정 픽스가 안 된 모양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등 있죠. 외교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초기지. 예. 7월 달에 또 그 G20이 있고. 예, G20이 있죠. 그다음 한중 또 예, 한중 정상회담 합작.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6월과 7월을 잘 보내면 7월 초순을 잘 보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예. 되게 그 휴가철입니다. 예. 지지도 별로 안 움직여요. 딱 멈춰버리고. 8월 초까지. 그러다가 8월 광복절 예. 메시지 광복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광복절 앞두고 민생 살리기 대사면 복권을 하는 거야 이때 또. 아, 사면도 있군요. 그러면 그때가 최고의 그다음에 이제 카드지. 8월 중순에는 광복절 앞두고 또 일본과의 관계, 예. 대일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때는 약간 결집 효과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지. 이렇게 좀 지지세가 몰리는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6월과 7월 초 이때는 이때를 잘 관리하면 8월 중순까지 잘 갈 수 있다. 네. 100일은 8월 20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8월 20일 전에 8월 15일 날 그냥 대대적으로 정치인은 한 명만 딱 하면 돼. 여러 명 할 필요 없어. 돈 먹은 정치인 하지 마. 억울하게 피해당한 사람만 한 명 하면 돼. 예.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해. 그게 잘 8월 20일까지 찍으면 그 뒤에 정기국회나 이런 등등 국정감사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 전투, 100일 관리, 국정 관리를 좀 꼼꼼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 지지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지지자들이요? 해줘. 예. 지지자들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던데요. 지지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예. 예. 지지자들이 좀 우리 잘한다고 격려 문자도 좀 보내주고. 요즘에 좀 후달리세요? 안 달려요. 근데 실제로 가끔가다 이제 내가 말 막 함부로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그거 안 보내더라고. 아니, 그거 이번에 뭐 문자 참여, 문자 행동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박지원 대표 예. 이런 뭐 이야기들 옳은 이야기들을 할 때는 박수 또 보내주고. 박수 보내주고 그럼요. 이런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등등에서 처신을 잘 할 때에 대한 또 격려 문자, 응원 문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향후 100일 동안 어떻게 이 정국을 끌어가야 될지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짧게라도. 네. 이제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치를 보는 눈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